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60회차부터 해외건설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price, rate, cost, cost 플러스 fee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계약 금액 컨택 프라이스를 구분해 본 겁니다. 컨택 프라이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컨택 프라이스는 이 컨택 프라이스라고 하는 결국 이제 공사비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약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비, 인다이렉트 코스트, 간접비, 그 다음에 홈오피스 오버헤드, 본사 관리비, 뭐 지사가 있다면 지사 관리비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약적으로 얘기할 때는 직접비는 이제 직접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직접비, 그러니까 작업 관련된 비용이다 그래서 잡 코스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직접비다, 직접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우리가 직접비라 그러죠.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간접비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계약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직접비가 아닌 부분들, 이익을 빼고요, 요 두 개 부분을 인다이렉트 코스트하고 홈오피스 오버헤드를 오버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인다이렉트 코스트, 이 인다이렉트 코스트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다이렉트 코스트를 온사이트 오버헤드로 표현합니다. 사이트 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홈오피스는 현장 밖에 있잖아요, 본사가. 그래서 옵사이트 오버헤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약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간접비하고 홈오피스 오버헤드를 오버헤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표현의 직접적인 표현, 온사이트 오버헤드, 그 다음에 현장 밖에서 발생하는 이 오버헤드를 총칭해서 옵사이트 오버헤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딕은 이 코스트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 피딕은 정의된 용어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C. 그래서 피딕에 대문자 C가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요, 소문자 C가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의된 용어고 소문자 C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딕은 이 코스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 밑에 것이 바로 코스트의 정의를 제가 인용해 놓은 건데요. 이 코스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직접비하고 오버헤드를 다 포함하는 거다. 그러니까 프라핏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핏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계약금액 부분을 전부 코스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근데 프로핏은 코스트에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코스트를 정의하고 있는데,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 All expenditure reasonably incurred. incurred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지출한, 뭐 내가 부담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로쳐 놓고 to be incurred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부담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러한 비용 부분까지도 이 대문자 C 코스트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레임을 할 때 이 대문자 C 코스트를 이제 클레임 하는 거거든요. 시공자인 경우에는 이건 시공자 겁니다. 이게 뭐냐면 대문자 C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means 해가지고 쭉 가다가 by the contractor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문자 C 코스트는 발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용어다, 시공자에게만 적용되는 용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공자가 이제 클레임을 칠 때 이 코스트를 허용해 주는 계약 조건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클레임의 대상은 현재까지 발생된 비용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까지를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코스트 플러스 피 컨트랙트에 대한 건데요. 이거 우리가 비용 수수료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여기도 코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서의 코스트의 의미하고 PD 계약 조건에 정의된 코스트하고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PD 계약 조건에서 정의된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직접비, 간접비, 본사관리비까지를 포함하는 이 부분을 코스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서의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요 본사관리비를 뺀, 그러니까 옵사이트 오버헤드를 뺀 직접비하고 현장관리비까지를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도 뭐 계약은 합의고 뭐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지만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의 취지를 볼 때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서의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직접비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접비까지를 포함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의 취지다. 그리고 나머지를 피로 했다. 왜 이렇게 나눴느냐라고 하면은 이 코스트라고 정의하고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코스트는 전부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했듯이 코스트에서 보상될 수 있는 그 범위는 그 발생된 비용이 이 코스트를 비용이라고 번역한다면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 어쨌든 보상해 준다. 근데 보상해 주려고 그러면 입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쓴 비용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증이 될 수 있는 비용, 영수증 등등을 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코스트라고 해서 이 코스트는 입증 문서를 통해서 이 합리성을 인정받으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의 기초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입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본사관리비 같은 건 입증이 안 되잖아요. 물론 입증해요. 크레임 목적으로는 공식들도 개발돼 있고 이렇게 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어떤 입증이라기보다는 어떤 크레임 목적상의 편의를 위한 입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 뭐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입증이 안 되니까 이것을 피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프로피트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증이 안 되는 본사관리비, 뭐 지사가 했던 본지사관리비 그리고 이익까지를 이거 입증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자. 그러한 취지가 녹아 있는 것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은 이제 그 구체적 실무적으로 보면 좀 더 복잡한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만 계약적으로 보면 피디에서 정의한 코스트하고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코스트는 다르다. 그래서 PD 계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스트 플러스 피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도 틀리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피딕은 그 수정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피딕이 만들어낸 계약 조건을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정해 봤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그 표준계약 조건들은 이 코스트 플러스 피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 조건들을 이미 발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계약 조건 AIA, 미국 건축가협회가 만든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여기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그 계약 조건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C, New Engineering Contract, 이 영국 계약 조건이죠. 이 NEC도 이 코스트 플러스 피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발표하고 있어요. 뭐 이걸 쓰면 되는 거죠. 굳이 뭐 피딕을 우리가 억지로 고쳐서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피딕에 정의된 코스트하고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서 정의되고 있는 이 코스트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그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의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건데요. 계약 금액을 직접비, 간접비, 본사관리비, 이익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는 입증할 수 없는 거다. 그냥 이 정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익을 5%로 정하고 본사관리비를 5% 정했다고 칩시다. 이게 가정이죠, 가정. 근데 대충 이렇게 하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현재 그 시장 상황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코스트라고 하는 직접비하고 현장관리비가 90%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100원이라고 했을 때 90원이 직접비하고 간접비고 나머지 10원이 그 피다, 본사관리비하고 이익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정해져 있잖아. 피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요율로 정해져 있건 금액으로 정해져 있건 이건 이미 고정됐다. 이거 코스트에 곱해지건 안 되건 간에. 그러면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에서의 핵심 뭐냐면 이 직접비와 간접비예요. 이 9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90원 쓴 돈을 전부 다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영수증 가지고 입증해라. 합리적으로 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라. 그러니까 이 90원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입증. 그런데 보세요. 이 90원 중에서 이 코스트 10%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 10%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9원의 손해가 발생해요. 이 9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라핏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5원. 이 본사관리비도 못 건지는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입니다. 일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코스트는 쓴 돈은 전부 다 주고 어떻게 쓰던 다 주고 그 다음에 피를 더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땅 짓고 헤엄치는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 보상받을 수 있는 코스트는 입증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되느냐? 합리성을. 그러니까 이 코스트 플러스 피 계약은 내가 쓴 돈에서 깎이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그 이해다라고 하는 것. 이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